미안해, 민서야.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제발, 내 엄마 뺏어가지 마. 은비는 바닥에 엎드린 채 민서의 바짓가랑이를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었습니다. 손에 들린 아기 사진 액자를 내려다보는 민서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요동쳤죠. 그럼 지금 우리랑 같이 웃고 떠드는 그분이 나를 버린 내 친엄마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입을 여는 순간 내 세상은 끝이야. 제발 입 다물겠다고 약속해. 네가 진실을 터뜨리면 우리 가족은 다 죽는단 말이야. 평생을 그리워한 친엄마를 지척에 두고도 남남으로 돌아서야만 하는 잔인한 금기. 민서는 오늘 그토록 원했던 엄마라는 이름을 제 입으로 가장 아프게 부정해야만 합니다. 이 위태로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 과연 누구의 세상이 먼저 무너져 내릴까요?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는 벼랑 끝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은빈의 방 안에는 비릿한 죄책감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조그마한 아기 사진 액자. 액자 속 사진은 민서가 보육원에서부터 평생을 그리워하며 간직해온 자신의 아기 때 모습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민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죠. 세리가 이 액자를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방금 전 은빈이 털어놓은 처절한 고백. 평생을 꿈꿔온 재회의 순간이 이렇게 잔인한 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서야,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은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서의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듯 붙들었습니다. 은빈의 두 눈은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로 질려 있었죠.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가 옛날 일 다 알게 되면 엄마는 이 집에서 바로 쫓겨나. 민서야, 나 친엄마한테 버림받은 거 알잖아. 나한테는 지금 우리 엄마가 전부야. 세리 엄마마저 없어지면 난 어떻게 살아. 민서는 멍한 눈으로 은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이제 와서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며 외면해서 얻은 삶이 정말 그분의 행복인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꺽꺽 막혔습니다. 밀려오는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싶어 했던 친엄마에 대한 비참함이었죠. 하지만 발밑에서 벌벌 떨며 매달리는 은빈의 모습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는 민서였기에 은빈의 저 처절한 두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내 엄마인 줄도 모르고 그 곁에서 웃고 떠들고. 민서는 그 조그만 액자를 가슴에 품고 비틀거리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온 거실에는 서늘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리의 새 매장이 오픈하는 날. 집안 어디에도 세리의 온기는 없었지만 거실 곳곳에는 세리가 정성껏 가꿔온 완벽한 가정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동익과 세리, 그리고 현빈과 은빈. 그 견고한 액자 속에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단 한 쯤도 없었죠.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로 나를 향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민서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당장 매장으로 달려가 당신이 내 엄마가 맞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원망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발목을 잡는 건 은빈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터뜨리는 순간 저 사진 속 환한 엄마의 미소는 물론이고 은빈의 세상까지 무너져 내릴 거라는 본능적인 자각. 엄마의 심장 소리가 이렇게 가까운데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는 지독한 형벌이 민서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텅 빈 현관문을 바라보며 짐승처럼 울음을 삼키는 민서의 손에는 조그마한 아기 사진 액자가 땀과 눈물에 젖은 채 꽉 쥐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완벽한 가짜 평화를 산산조각 낼 또 다른 인물, 현철이 이미 오픈 준비가 한창인 세리의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리가 새로 오픈한 지압 침대 매장 안은 화려한 개업 축하 화분들로 가득했습니다.
세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동익이 보낸 커다란 꽃바구니의 리본을 매만지고 있었죠. 남편의 사랑과 번듯한 내 가게. 완벽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적어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 남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주 번듯하게 잘 차려놨네. 안 그래 임정순?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등장한 현철을 본 순간 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죠. 세리는 황급히 매장 밖을 살피며 현철의 팔을 끌어당겨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돈까지 줬잖아. 겨우 그 푼돈으로 내 입이 막아질 줄 알았어? 남편은 한의원 원장에 너는 이렇게 번듯한 사장님 소리를 듣는데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잘 살고 있더만. 옛날 친구가 왔으면 섭섭하지 않게 팍팍 좀 밀어줘야지. 현철은 매장 안을 어슬렁거리며 전시된 고가의 지압 침대들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세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볼까봐, 특히 동익이나 가족들이 당장이라도 들어와 이 장면을 목격할까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죠. 나 돈 없어. 한 푼도 없으니까 제발 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봐. 경찰 오면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네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멀쩡히 살아있는 네 딸을 어떻게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이 자리까지 기어 올라왔는지. 현철의 협박에 세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철은 악질이었습니다. 세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쥐고 흔들며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죠. 세리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돌아가 달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애원하는 비참한 모습이었죠. 한편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숨죽여 울던 민서는 도저히 그 답답한 집안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무작정 걷다 보니 어느새 세리의 새 매장 근처에 닿아 있었죠. 멀리서라도 엄마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묻고 싶은 원망과 그래도 한번 안겨보고 싶은 그리움이 뒤섞여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민서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세리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윽박지르고 있었죠. 남자가 위협적으로 손을 치켜들며 세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세리가 비틀거리며 무거운 지압 침대 모서리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매정한 엄마라는 사실도, 절대 말하지 말라며 울부짖던 은빈과의 약속도 모두 잊어버렸죠. 눈앞에 있는 건 그저 두려움에 떨며 짓밟히고 있는 가엾은 내 엄마뿐이었습니다. 민서는 핏발 선눈으로 매장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장 그 손 놓으세요. 민서의 날카로운 외침에 현철의 행동이 멈칫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던 세리도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민서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앞을 단단하게 가로막고 서서 현철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누군데 함부로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당돌한 민서의 기세에 현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철의 시선이 민서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죠. 현철은 민서의 얼굴과 등 뒤에 숨은 세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과거 임정순 시절의 세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당돌한 눈매. 현철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게 돌아가네. 꼬마 아가씨, 혹시 차세리 사장님 딸 되시나? 그 한마디에 매장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심하게 요동쳤고 사색이 된 세리는 민서의 옷자락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꽉 움켜쥐었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현철의 시선이 벼랑 끝에 선 두 모녀를 정통으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현철의 섬뜩한 질문에 세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위험하고 비열한 남자가 아무 죄 없는 민서까지 자신의 과거에 끌어들이려 하자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와 방어 기제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냈죠. 아니야. 무슨 헛소리야. 우리 남편 한의원에 침 맞으러 자주 오는 학생일 뿐이라고. 세리의 다급한 외침에 현철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민서의 턱끝을 만지려 손을 뻗으며 이죽거렸죠. 아따, 차세리 사장님. 침 맞는 학생한테 정성이 아주 지극하시네. 학생, 사장님이랑 눈매가 아주 판박이인데 정말 남이야? 그만해. 얼마면 돼.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긁어줄 테니까. 제발 이 학생은 그냥 보내줘. 제발. 세리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현철과 민서 사이를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두 손으로 민서의 어깨를 꽉 쥐었죠. 현철의 음흉한 시선이 민서의 전신을 훑자 세리는 온몸으로 그 더러운 시선을 막아섰습니다. 이 가엾은 학생이 자신 때문에 현철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해를 입는 것만큼은 죽어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당장 나가. 남의 가게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가. 세리는 민서의 등을 거칠게 떠밀어 매장 밖으로 쫓아내듯 내보냈습니다. 비록 민서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만 위험에 처한 어린 영혼을 보호하려는 몸부림은 그 자체로 처절한 어미의 본능과 닮아 있었습니다. 매장 밖으로 속절없이 밀려난 민서는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리는 지갑을 통째로 열어 현철의 가슴팍에 억지로 밀어 넣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죠. 제발 저 학생은 건드리지 말고 당장 떠나라는 비참한 애원이 유리창을 뚫고 민서의 가슴에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엄마, 당신 지금 나를 지키려고 저러는 거야? 나를 버렸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 때문에 무릎을 꿇어? 민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세리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철저히 남남인 척 도망쳐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았죠. 그때 현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차 좀 드세요. 그리고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조용히 자리 하나 마련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성미 박사님이랑 묵은 오해 좀 푸시면 어떨까 해서요. 너까지 왜 이래? 내가 왜 그 여자한테 먼저 고개를 숙여? 세리는 찻잔을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신경이 곤두설대로 선 세리에게 현빈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안 그래도 내 코가 석자라 숨이 막혀 죽겠는데 나더러 그 잘난 한성미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야?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한 번만 더 그 집구석 이야기 꺼내면 나 진짜 폭발할지도 몰라. 히스테릭한 세리의 반응에 현빈은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2층 계단 구석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자신이 이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위태로운 이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폭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스름한 달빛이 내려앉은 공원 벤치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안은 옆에 앉은 동숙의 거칠어진 손을 꼭 쥐며 안주머니에서 예쁜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 지우 중간고사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내가 미리 예약해뒀어. 동숙은 의아한 눈빛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풀빌라 숙박권과 함께 기차표 석장이 들어있었죠. 동숙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풀빌라 티켓? 오빠,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런 게 가당키나 해? 이거 취소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
내가 우리 가족 슈퍼맨 되어준다고 했잖아. 지우 녀석, 요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거기 가서 좋아하는 농구도 실컷 하게 해주고, 너도 복잡한 머리 좀 식히고 오자고, 우리 셋이서 딱 며칠만이라도 숨 좀 쉬고 오자, 동수가. 대안의 다정한 목소리에 동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늘 자신들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대안의 마음을 알기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하지만 동숙은 애써 옅은 미소를 지으며 티켓을 다시 대한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빠 마음은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 그런데 오빠, 우리 지금 이럴 때 아니잖아. 오빠네 형수님 유방암 수술도 코앞이라 집안 식구들 다들 피가 마르고 있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웃으면서 놀러가. 형수님, 수술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돈 아껴서 보태야지. 동수가,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내가 더 열심히 뛰면 돼. 너까지 그렇게 마음 무겁게 하지 마. 아니,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지금 잃어버린 아버지 찾는 전단지도 사방에 돌려놨잖아. 혹시라도 그 사이에 소식 오면 어떡해. 여행은 나중에 가자. 정말 모든 게 다 평안해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때 우리 셋이 홀가분하게 떠나자. 응? 동숙의 깊고 사려 깊은 배려에 대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좁은 어깨를 더 꽉 감싸 안을 뿐이었죠. 성미의 암 진단 이후 공신의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매일이 위태로웠습니다. 대안은 진짜 슈퍼맨이 되어 이 불안을 모두 막아주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같은 시각, 불이 모두 꺼진 공명정대한 의원 진료실. 정아는 책상 위에 켜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 기철의 AI 복원 전단지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정적 속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한의 머릿속을 긁어대고 있었죠. 아버지,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명색이 의사라는 놈이 아내 암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 할 수 있는 게 고작 전단지 돌리는 것뿐이라니 제발 살아만 계셔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정아는 핏발 선 눈으로 전단지 속 아버지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성미의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한의 숨통은 점점 조여왔고 아버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숨은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괴감과 절망이 뒤섞인 정한의 탄식이 텅 빈 진료실을 메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정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소음이었죠. 정한이 떨리는 손으로 액정을 확인하자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차가운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스팸이라 생각하고 거절했겠지만 정한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공정한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쪽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절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묘한 침묵이 이어졌죠. 정한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장난 전화라면 당장 끊으세요. 지금 제가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한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쏘아붙이자 마침내 쇳소리가 섞인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한의 고막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정한아, 나다. 정한아, 내 아들 정한아. 그 짧은 한마디에 정한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둔탁하게 굴러떨어졌죠.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뛰어넘어 단숨에 알아챈 그 목소리. 그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토록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아버지 공기철이었습니다. 볼펜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만이 진료실의 무거운 정적을 맴돌았습니다. 정한은 숨을 들이마신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죠. 30년 동안 가슴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원망, 그리고 핏줄에 각인된 짙은 그리움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지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정한이 다급하게 수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애타는 외침에도 돌아온 것은 당황한 노인의 거친 호흡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낯선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죠. 아니,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만져요? 당장 이리 줘요. 투박한 마찰음과 함께 통화는 가차없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뚜뚜뚜 규칙적이고 차가운 기계음만이 정한의 귓가를 멍하게 때렸죠. 30년 만에 기적처럼 닿았던 끈이 낯선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다시 끊어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정한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 방법조차 없었죠. 아내가 유방암이라는 잔인한 선고를 받은 이 지독한 타이밍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핏줄의 장난 앞에 정한의 어깨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정한이 진료실에서 홀로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 무렵 집안의 공기 역시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성민은 텅 빈 주방 식탁에 앉아 극심한 가슴 통증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몸을 찢는 듯한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습니다. 성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처방받은 강한 진통제 두 알을 겨우 삼키려던 찰나 현관문 도어록이 경쾌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났네. 주아의 밝은 목소리에 성민은 화들짝 놀라며 알약과 진단서 봉투를 식탁 위에 놓인 두꺼운 전단지 더미 밑으로 황급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볼을 매만지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죠. 일찍 왔네. 저녁은 챙겨 먹었니? 성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창백하게 질린 안색과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까지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죠. 주아는 코트를 벗다 말고 의아한 눈빛으로 성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흐트러짐 없던 엄마의 호흡이 묘하게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니야, 병원 정리하는 일이 조금 피곤해서 그래. 씻고 나와서 같이 과일이나 먹자. 성민은 주아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주아는 비틀거리는 성미의 불안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죠. 찜찜한 마음을 안고 주방 식탁 의자를 빼려던 주아의 시선이 흩어진 전단지 더미 틈으로 삐죽 튀어나온 하얀 병원 봉투에 멈췄습니다. 두툼한 대학 병원 서류 봉투. 주아의 심장이 이유 없이 서늘하게 내려앉으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한번 꿀꺽 삼킨 주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펼친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환자명 한성미, 진단명 유방암이기. 종이 위를 빼곡하게 채운 차가운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 그 잔인한 글자만이 주아의 눈에 선명하고 날카롭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완벽했던 엄마가 이 끔찍한 병과 혼자서 고독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 거대한 진실 앞에서 주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굵은 눈물이 투둑 떨어졌습니다. 주아는 구겨진 진단서를 꽉 쥔 채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흐르는 눈물 때문에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언제나 완벽하고 당당했던 엄마가 홀로 끔찍한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이 지독한 공포 속에서 주아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주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흐흑, 자기야, 나 좀 도와줘. 우리 엄마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주아의 오열에 현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빈은 앞뒤 잴 것 없이 겉옷만 챙겨 입고 주아의 집 앞 놀이터로 단숨에 달려왔죠. 늦은 밤 어스름한 가로등 불빛 아래 넋을 잃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주아를 발견하자마자 현빈은 이성을 잃고
다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주아야, 왜 그래?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야? 수술 날짜도 안 됐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신 거야? 현빈의 그 찰나의 한마디는 슬픔에 빠져 있던 주아의 머리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처럼 헐떡이던 주아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멈췄죠. 주아가 젖은 고개를 번쩍 들고 현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수술과 통증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주아의 커다란 눈동자가 무섭도록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자기야, 방금 뭐라고 했어? 수술이라니. 우리 엄마 아픈 거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현빈은 아차 싶어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밀을 지켜달라던 성미의 간곡한 부탁과 주아를 향한 미안함이 뒤섞여 당황한 현빈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심하게 요동쳤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연인. 하지만 그마저도 이 거대한 비밀을 알고서 자신을 철저히 속여왔다는 잔인한 진실이 주아를 덮쳤습니다. 주아는 현빈이 내민 손을 차갑게 쳐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연인이 가장 잔인한 기만자로 변해버린 순간 주아의 심장은 비수가 꽂힌 듯 산산조각 나버렸죠. 하지만 공시 가문을 덮칠 거대한 비극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한의 진료실 앞을 어둡게 들이운 의문의 그림자, 30해 만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공기철과 그의 통화를 거칠게 가로챘던 낯선 여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얽히고 설킨 비밀의 탈해가 모두를 집어삼키려 하는 지금, 이들은 과연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